네,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재개가 되고 한일 관계 정상화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른바 과거사 해법의 일환으로 나온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과 관련해서 내일 도쿄에서 우리 전국경제인연합과 일본 게이달렌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네, 이 회견에 앞서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을 오늘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취임하신 이후에 방송 인터뷰 이번이 처음이시라고요? 예, 처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미래 파트너십 기금이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한일 정상회담 때 지난 윤석열 예. 대통령이 언급한 이후에 나온 그 구상이잖아요. 예. 이게 이제 드디어 내일 출범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일 아직 재단을 양쪽에서 설립해야 되는데 예. 네. 지금 설립 준비 단계입니다. 아, 그러면 내일은 내일은 이제 전체적인 방향을 예. 이야기하는 뭐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거기에 지금 기금 공동위원장으로 계신 거죠? 이제 공동운영위원회를 두기로 했는데 예. 네. 그 경단련 회장과 제가 이제 같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예. 이제 내일 이제 위원들이 누가 위원이 될 것인가를 발표하고 아마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경단련과 같이 우리 그 예. 공동위원장으로 함께 하시는데 내일 발표는 그럼 그 구성원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예. 큰 방향을 예. 아마 제시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큰 방향을 미리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내일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출범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되고 또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역시 이제 뭐 우리가 같이 논의해야 될 경제와 관련된 일도 많을 거고요. 어떤 기술 협력 문제라든가 제3국 공동 진출의 문제라든가 같은 공동의 자원 외교라든가 뭐 이런 것을 같이 하는 이야기도 많이 할 거고 예. 특히 이제 미래 세대가 우리 과거에 이제 갈등을 넘어서 그 미래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예. 좀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구체적인 거는 이제 정말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예. 거기서 협의해가면서 논의하게 될 겁니다. 예. 뭐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는 이제 그 기금 이름이 바로 미래 파트너십 예. 기금. 이 기금에 과연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할지 또 얼마나 많은 예. 기업들이 참여할지가 이제 참 관심사고 네. 특히 일본 피고 기업이 참여할지가 관심사입니다. 이 참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어떤 기업이 참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이제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느 기업하고 아직 접촉도 제대로 안 했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제대로 된 계획을 밝히고 나면은 이런저런 기업들이 이제 참여하게 될 텐데 어떤 기업이 참여할지는 저희들이 두고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전범 기업이다 뭐다 하는 것은 저희들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게 그것은 이제 다시 이제 그 제3자 변제와 관련된 기금이 따로 만들어지니까 예. 네. 그쪽하고 주로 관계된 문제고 저희들은 그야말로 미래적 사항과 관련된 예. 그런 일을 하고 또 그런 일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한국 방문의 마지막 일정이 경제 6단체장 예.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같이 함께 계셨잖아요. 예. 그러면 기시다 총리가 우리 기업에게 바라는 바 그리고 우리 기업인들이 기시다 총리에게 바라는 바 어떤 게 나왔습니까? 우선 제가 그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 때 가서 느꼈던 분위기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예. 그건 뭔가 하면 좀 더 그 일본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예.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 때는 좀 소극적이라는 입장을 가졌고요. 네. 그리고 그게 이해가 됐습니다. 왜 이해가 됐는가 하면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제 그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 위안부 문제가 뒤집힌 그 당시에 이제 외무상으로서 그걸 예, 예. 주도를 했는데 네. 그게 나중에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오는 일종의 그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고 또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불신 또 한국사 앞으로 지금 열심히 또 해봐야 또 이것이 뒤집어질지 모른다라는 이제 그런 그 불안 같은 것이 있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어제 제가 뵀을 때는 그게 아니라 한국이 결국은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것이고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나 자유시장 경제라는 그 가치 위에서 결국 양국이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가 전개될 것이라는 그런 데 대한 보다
더 강한 확신이 좀 생긴 것 아닌가. 예.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업인들이 열심히 뛰어달라라고 한 이야기도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보다도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서 오히려 접근하는 것이 예. 오히려 양국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의사 표시 아닌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럼 예. 느끼시기에 확실하게 몇 달 만에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히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조금 되겠습니까? 이제 그 한일 관계에 대한 확신을 좀 더 가지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것이 모르긴 해도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결과도 좀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결국은 대통령이 거기 가서 계속 강조했던 것은 이 자유라는 가치 동맹, 그다음에 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국의 어떤 그 역사적인 흐름, 예. 이런 것을 큰 흐름 속에서 이야기를 주로 하시고 가치 동맹을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것이 어느 윤석열 정부만의 일이 아니라 결국은 한국이 앞으로 갈 길이 그런 길 아닌가. 그렇다면은 그 속에서 경제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한일 관계가 좋은 관계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아마 생각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 이것이 일년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 거기서 오는 더 메시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예. 조금 더 한일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자신을 가지신 거 아닌가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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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래 파트너십 기금으로 한일 관계 복원의 중요한 한 축을 맡고 계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서 네. 좀 경제적인 부분뿐 아니라 전반적으로도 이번 기시다 총리의 한국 답방과 또 한일 정상회담을 좀 평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도 안보 문제가 심각하고 또 그다음에 그 지금 경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지금 각국이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2차 전지다 해서 전체적인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거든요. 예. 이럴 때 지금 일본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인데 네. 그런 시점에서 적절하게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래서 경제계는 환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민족적인 감정 저도 느끼고 아마 대통령도 느끼고 외교부 장관도 느끼고 다 느낄 겁니다. 그 독도 문제든 교과서 문제든 그게 다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미래를 지금 붙들어서는 안 된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아주 절실한 시점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굳이 이야기 드린다면은 그 한일 회담을 이제 아주 짜게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건 좀 역사를 팔아먹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우리가 또 해결해 나가고 또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자. 그러나 그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도 다 있다.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분들만 가지신 게 아니고. 예. 그러나 그런 마음이 우리의 미래를 지금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는 우리 현실이 또 우리 안보 문제나 경제 문제가 너무나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런 네. 점에서 보면 이번에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먼저 나가는 것은 저는 잘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 예, 이번에 뭐 기시다 총리가 그 앞서 잠시 언급을 뭐 민족 감정 말씀을 하셨지만 과거사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다, 개인적으로 예. 가슴이 아프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한 걸 두고도 사실 좀 평가가 갈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양이 안 찰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양이 안 찰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양이 안 찬다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계속 시비하고 거기에 머물 수는 없다는 거죠. 이 문제는 그리고 일본 정치인도 일본 정치인 아닙니까? 예. 그 일본 내의 그 여론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서 우리 이야기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우리 마음에 다 드는 것을 해야지만 우리가 관계를 가져간다면 그러기에는 우리 현실이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좀 예. 다소 부족하더라도 그 옛날 그 오부치 김대중 선언을 다 개성한다고 했으니까 예. 개성한다는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역대 내각을 개선한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정말 우리가 그 어떤 민족 감정이 있다면 정말 제대로 우리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에 예. 좀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하면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 때도 대규모 경제 사절단과 함께 동행하셨잖아요. 예. 가장 그 우리가 궁금하고 걱정했던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예. 그리고 반도체법 우리가 어떤 그 혜택을 받을 예. 수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또 그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이제 지난번 그 국빈 방문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좀 만들었다고 보는데요. 우선 미국에게 확실히 미국과 한국은 가치 동맹을 굉장히 공고히 할 필요를 느끼는 국가다라는 것을 서로 인식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희들 개별적인 자리에서 네. 우리가 말하자면 동북아시아에서 정말 친구가 되고 자유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연대를 하고 하는 그런 국가인데 예. 이런 국가에는 좀 더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많이 했죠. 분명히 개별적으로. 말씀하셨군요. 개별적으로 대통령이 이야기를 그게 대통령 아젠다에 올라왔다 안 올라왔다는 문제가 아니고요. 네. 장관선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도 그 상원 외교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 만나서 또 그다음에 거기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를 들러서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전 세계를 자유로운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노력하는 마당에 예. 한국의 지금 정부를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시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우리에게 좀 나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해줘야 된다라는 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미국 사람들이 그걸 느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차차차차 다 잘 풀리게 될 겁니다. 예. 예.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 그리고 인수위에 참여를 하셔서 이 정부 출범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예. 하셨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딱 1년이 되는데요. 예. 이 정부의 지난 1년 동안 기대했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속도가 늦죠. 솔직히 말해 속도가 정말 저하고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했습니다만 좀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좀 더 공고히 하고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러려면은 사실 좀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나 또 이제 부당한 부분 같은 거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뭐 권력도 행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법이 규제 완화 문제라든가 지방 분권 이게 다 그것과 연관된 것들인데 이게 지금 제대로 가지를 않고 있어요. 예. 법안도 통과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아주 관료적 타성이 또 강하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가 속도가 좀 늦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네. 그러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확대라는 그 자유주의의 그 취임사부터 자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가져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받쳐주는 지금 관료 체제나 또 당의 체제가 예. 제대로 잘 갖춰지지 않아서 이게 좀 느리게 가고 있다. 그게 좀 유감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마지막이네요. 전경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취임 이후에 전경련 재계를 다시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 현대차 같은 이렇게 탈퇴하는 4대 그룹이 있잖아요. 예. 어제 제가 그 언론 인터뷰 하신 걸 보니까 어제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셨더라고요. 예. 이 탈퇴한 현대, 삼성 포함해서 4대 그룹 복귀도 예상해 볼 수 있을지 오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복귀를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을 예상하고 뭐 이렇게 그분들에게 복귀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명분과 또 그다음에 실질적인 그 조건을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그동안 정경련이 보면 이 정부가 뭘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정부 심부름을 하고 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다들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걸 맡으면서 기본적으로는 의사결정의 구조부터 바꿔서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또 정경련 전체가 정부에 때로는 강한 요구도 하고
그야말로 우리 회원 단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예.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정경련의 가장 중요한 그 가치이자 또 목표인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정착 이것을 위한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기구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개혁안의 큰 방향을 제가 기자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네. 그때 좀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 조건이 갖춰지면 네. 이 4대 그룹도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제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